네, 첫 번째 동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창조하는 힘, 문제 해결하는 힘, IP를 활용하는 힘, 이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제 해결하는 동기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시작하는 문제 해결입니다. 쉽게 시작하는 문제 해결, 제가 산업연계 캡슨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쉽게 시작하는 문제 해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거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직장 생활과 관련된 발명, 즉, 효율성, 능률 향상, 편리한 작업 환경 등이 있겠습니다. 학교와 직장, 지금 학교에 중심을 두게 되면 우리가 거기 현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학교 수업 간의 어떤 연관관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 외에 같이 수업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가생활과 거기 캡슨 디자인 또는 발명입니다. 거기 다양한 자전거를 활용해서 경유용 자전거, 산업용 자전거, 여기 그거 말고도 전기기 자전거 등이 많겠죠. 가정생활과 관련된 발명으로서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겁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료나 해계 등이 활성화되면서 독신자를 위한 주택, 독신자를 위한 음식, 독신자를 위한 옷, 이 세 가지를 견주어서 우리가 생활 발명이라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활 발명 또는 생활형 거기 캡슨 디자인 또는 사회 문제 해결형 또는 창의형 문제 해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학생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캡슨 디자인, 즉 발명을 하게 되는 동기는 총 4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상에서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의 필요성 제기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고 탐색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는 것으로서 장애우를 위해서 뭔가 발명해 주거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발명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제품 또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2가지 또는 더 이상의 제품을 포함시키거나 또 뺨으로써 더 나은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연계 캡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 번째 사항이 되겠지요. 네 번째는 과학과 연결된 것으로서 자연의 더 나은 이해를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벨크로 같은 경우에는 찍찍이 있죠. 벨크로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더 나은 이해를 적용해서 발명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시작 안 되네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례적인 규칙으로부터 탈출인데요. 우리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혼자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등교하는 길을 한번 바꾸거나, 아침에 일찍 와서 강의실에서 소감을 적는다거나, 커피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저녁 같은 경우에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맛있는 걸 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음식을 한번 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음식을 그냥 식당에서 사 먹는 것도 의미가 되겠지요. 책을 볼 때에는 그냥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집에 있는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시간을 보거나, 반대손으로 글을 써본다거나, 모르는 분야에 대해 책을 읽어본다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본다거나, 손목시계를
오른손에 쥐는 친구들은 왼손, 왼손에 착용하는 친구는 오른손 등을 통해서 관례적인 어떤 규칙으로부터 탈출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은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문제를 확인할 때에는 디자인 띵킹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현장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탐색하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문제를 잘못 확인하게 되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정의를 반드시 잘 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런 문제를 확인한 다음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평가한 다음 특허 정보 조사를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 구체화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팀이 없기 때문에 팀이 구성되면 이런 절차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데피니션하는 절차 중에 그 기법 중에 특성 요인도라고 피시본 다이어그램 기법이 있습니다. 요 그림,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은 피시본이 이 물고기의 뼈대라는 어떤 이 뼈대가 되겠지요. 이걸 가지고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드는 것을 특성 요인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특성 요인도는 물고기 모양의 뼈대 형태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문제를 줬고 쭉 줄을 건 다음 주 원인 1에 대한 내용을 1, 2, 3을 기술하고 이와 관련한 주 원인 1에 대한 부원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통해서 알아내는 기법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가 문제점이다. 그러면 도마와 관련된 주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모양, 기능, 위생, 재료, 편의성. 요 5가지의 큰 뼈대를 만든 다음 모양과 관련된 내용은 문제점이 우리 기존에 보는 도마는 통상 사각형이었죠. 사각형.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하트 모양.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모양 형태가 나올 수 있겠지요.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마라는 것은 음식을 쓸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그거 말고도 길이 측정, 무게 측정, 칼로리 계산하는 등등등등등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위생, 파냄새, 살균법, 세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예를 들어서 생선 전용 도마, 그게 고기 전용 도마 등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법으로서 피시본 다이어그램 중에서 위생과 관련된 주 원인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료인데요. 예전에는 우리 도마의 재질이 나무였지만 현재는 플라스틱 또는 심지어는 요즘은 나노 소재 등등등 여러 가지 제품이 많죠. 재료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서 부원인을 밝혀내는 이런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편의성. 요 편의성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 원인의 이 5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 주 원인 5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를 설정하는 것은 팀 토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 팀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런 형태가 피시본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거리 정하기입니다. 문제거리 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창출 프로젝트인데요. 종래의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어류 처리는 어류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고 그 안에 옷을 담고 회전하며 물 또는 처리 용지를 사용하여 세탁 후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심한 오염이 적어지고 매일 입는 옷을 매일 관리하고 싶은 욕심의 수요에 따라서 뭐가 되었죠? 스타일러스가 개발됐습니다. 근데 스타일러스의 단점이 뭐죠?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싼 걸 생활 속에서 연료족이나 회계족, 1인 가구에 맞춰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면 이 조사 대상 4가지 어떤 방법에 관련해서 하나씩 철회해 나가는 방법, 이것이 아이디어 창출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산업 연기를 하든 그냥 문제를 해결하든 이런 어떤 문제 정의를 반드시 정의를 한 다음 접근을 해야 되며,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부터 하겠습니다. 자, 요걸 선행기술조사, 특허조사 분석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LG 스타일러스가 있는 LG가 가장 특허권이 많고요. 그 다음 삼성이고 개인이 24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가정용 스타일러스를 대항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다. 제일 먼저 거기 해야 될 것은 뭘까요? LG 44건에 대한 기술을 먼저 탐색한 다음 거기서 해피 우에 다르게 만들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좋겠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과 관련된 문제거리를 정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8가지를 정해 놨습니다. 스마트폰, 문제점이 뭘까요? 냉장고, TV, 에어컨, 책상, 휠체어, 지팡이, 이 8가지에 대해서 문제거리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의한 다음 아이디어를 내고 창출하는 기법.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 연계를 시켜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방법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전공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건축공학과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한 8가지 정도 거기 제시해 봤는데, 이 전공과 관련된 캡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형 허범장치, 콘크리트 구조와 관련된 고층 건축물 구조물의 시공 방법 등 소음 전달이 정화되는 건축물의 층간 바닥 구조와 시공 방법, 섬유 로드를 이용한 역시공 건축 방법, 건축물의 면진 구조. 가급적이면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해서 전공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캡슨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별 특성 요인들을 활용하는 문제 정의입니다. 물고기 모양입니다. 물고기 모양의 주제를 줬고, 여기 빈칸에는 주원인, 여기에는 부원인을 기술하는 방법이 문제 정의하는 방법이다 하는 점을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문제 확인 단계에서 반드시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 기법을 활용해서 기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확인을 한 다음 탐색하고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에어컨 문제점은 재질 측면에서 뭐다? 이거 원인이죠. 요 주 원인을 적고 부원인에 대해서 적으면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문장을 기술한 다음 그 다음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선행 기술 조사한 다음 마지막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평가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 거기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거기 전지를 주고 팀별로 아이디를 내게 한 다음 뭐뭐뭐 문제점은 무엇이다 라고 실습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내용은 거기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팀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상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최상의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팀별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아이디어가 좋을까요? 가장 최상의 아이디어는 개인별로 생각한 다음 모여서 토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다음 집단끼리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스캠퍼라고 있습니다. 강제 아이디어 기법입니다. S는 substitute, combine, adapt, modify 등 이 첫 글자를 만들어서 만든 건데요. 이것처럼 개인과 집단이 상호 모였을 때 가장 최상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단점은 뭐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개인이 아이디어 내라고 개별적으로 팀끼리 팀 1, 2, 3명의 학생이 아이디어를 가져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디어를 가지 않고 모여서 토의할 때는 그 한 명 때문에 집단 토의가 또는 팀 토의가 안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우리가 팀이 3명이다. 이 3명일 때 우리 이거에 대해서 문제 주제를 잡고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그러면 이 3명 전부 다 우리 학생은 개인이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다음 모여서 토의할 때 가장 최상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관점이죠. 개별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팀 토의를 통해서 ABC 공통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최상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뭐 마인드맵도 있고 띵크와이즈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팀 토의할 때 누군가 정리해가면서 마인드맵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정리해주는 방법을 가지고 마인드맵이죠. 맵 지도 형태로 휠체어 휠체어 중에서 뭐가 있다. 요게 아이디어 창출할 때 많이 쓰이는 마인드맵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시다시피 브레인스토밍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데 팀별로 모였을 때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규칙은 어떠한 아이디어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 A가 동료 A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비록 실행 가능성이 낮다 해서 또는 형편없다고 해서 절대 비방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브레인스토밍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이디어 질보다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학생이 이야기했었을 때 그 전에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즉 아이디어의 결합과 조합을 통해서 점차 개선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 라이팅을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2에서 3명 정도, 즉 우리 팀은 3명 정도로 구성한 다음 3명이 핵심적인 멤버를 구성하고 리드와 서기를 정하고 집단 구성은 동질 집단 또는 동급 집단 구성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동질 집단이 아니고 동급 집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집단 구성한 다음 자연스럽게 팀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래포가 형성된 즉 이 말이 뭐냐 하면 동질하게 다른 학과 학생들도 친하게 지내면서 동질 또는 동급 집단이라는 분위기만 형성되었다면 다른 과 학생이나 또는 다른 과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더 양질의 아이디어를 내고 임무 프로젝트 수행이 훨씬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팀이 구성되었을 때 다른 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구성되었을 때 동질 및 동급이라는 래포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할 때 원칙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면 좋은데 이건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팀을 구성할 때에는 2명에서 3명 정도가 핵심이다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브레인스토밍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규칙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팀끼리 모여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하자 얘기했었을 때 이런 규칙이나 구성을 모르고 하게 되면
사단만만 30분 하고 아이디어 내는 건 5분만 하고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